네, 반갑습니다. 자, 점검 실무 행정,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뭐 사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3주 동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진짜 합격자 모임 때도 막 허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자 모임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아파도 그죠? 임원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마지막 수업도 제가 막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도 복대하고 마지막 수업 했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저기 제 라꾸라꾸 침대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쉬고, 그리고 또 우리 수강생분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수기치료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막 쉬는 시간에 와서 막 마사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저기 그 화재안전기준 전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하여튼 걱정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빨리 낫는데요. 야, 진짜 여러분들 이제 아프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 왜냐면 책을 지금 써야 되는데 강의를 진행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누워서 책을 썼습니다. 누워서 책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엎드리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엎드리지 못해요. 딱 누워가지고 이 밥상 있잖아요, 작은 밥상, 그걸 제 가슴팍 위에 딱 올려놔요. 다리 펴서. 그 다음에 노트북을 올려야 돼요. 노트북을 평평하게 올려놓으면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책 받침대 있잖아요, 우리 독서할 때 독서 받침대, 그거를 노트북을 거기다가 비스듬히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누워서 이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작업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집필할 때 창을 두세 개를 띄워놓거든요. 근데 노트북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하니까 이게 작업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3주 후에 이제 일어날 수 있어서 허리가 이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했죠.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3배가 빠르더라고요. 듀얼 모니터로 딱 해놓고 이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개강이잖아요. 오늘까지 책이 실질적으로는 3권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재안전기준, 근데 점검 실무 행정 상하로 나는 이제 상이 점검 실무하고 점검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가 소방 및 건축 관계 법령, 그렇게 이제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제때 못 나온 거죠. 그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법령 자체가 공포가 좀 늦었잖아요. 화재안전기준 같은 게 12월 1일 날 최종 공포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3주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이제 소방관계법령도 그때 이제 공포가 됐죠. 그 시행령 그 시행 규칙까지 그때 최종 공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법령 막 작업하고 1차 규제도 작년도께 올해 대비로 해가지고 1차 규제도 안 나왔어요. 1차 규제도 원래는 거의 그 2차 시험, 그러니까 작년 1차 시험 끝나고 거의 바로 나오거든요. 거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작업을 들어가지고 개정판이 보통 이제 그해 이제 그 다음에 데뷔를 해갖고 한 10월이나 11월 달 그때 책이 나와요. 근데 12월 1일 날 이게 공포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저자분들이 뭐하게 해가지고 아직도 1차 책은 법령책 아직도 안 나왔어요. 화재안전 기준도 그렇고. 왜냐면 그게 완전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뭐예요,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법제서에서 다운을 아예 새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화재안전기준 우리 책이 그나마 빠른 겁니다. 지금 몇 권들이 나온 책들이 있긴 한데 그 그냥 원문 그대로, 거의 원문 그대로에다가 조금 편집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뭐 일주일 만에 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법제처 다운받은 거는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진짜 너무 그 힘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 뭐 사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비교해가지고 수록하고, 그리고 암기법을 새로 기존에 있던 거를 그걸 다시 이게 입혀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책이 3권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공포가 늦었지,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아파서 3주 동안 누워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거의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도 빨리 공부하고 싶은데 책은 안 나오고, 그죠? 이게 책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출간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공지도 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화제 안정 기준은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지금 그 편집 중인데, 전문 편집가님이. 그래서 제가 그 화제 안정 기준만은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 나갈 강의 분량만 먼저 편집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늘 갖고 왔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후에 화제 안정 기준 반 분들께 이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 PDF 파일로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점검 실맹정, 그것은 이제 상하로 나눠집니다. 자, 작년에는 상중하로 나눴었는데 이게 너무 막 분권이 되다 보니까 상하로 그렇게 나누려고 하고, 상은 이 지금 오늘 나눠드린 점검 실맹정 저기 점검편하고 점검 항목편, 그러니까 점검 실무편, 그 다음에 점검 항목편, 요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 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학원 교재는 마스터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마스터 시리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이강주 원장님 그 밴드 스터디, 그거는 그 뽀개기 시리즈 나왔죠. 예. 이제 책이 2개다 보니까 막 맨날 질문해요. 선생님 이 차이가 뭐예요? 책 차이가 뭐예요? 뭐 계속 물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하나로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고민하실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책 하나만, 뭐 우리 직강생분들은 다 무료로 이제 증정이 되니까, 이게 그 국비는요 무조건 이게 법적으로 증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뭐 그래서 이게 뭐 책값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으시죠, 우리 직강 들이시는 분들은. 근데 인강 들이신 분들은 조금 좀 죄송하지만 별도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그 기존에 맞아, 그 이게 조금 그 인터넷 인강 그 정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전에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일단은 화제 안정 기준은 언제 책을 딱 받아볼 수 있냐, 이제 우리가 1주 2주를 PDF로 나가고요. 그거 이제 저 화제 안정 기준이구나. 화제 안정 기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주가 우리 그 설입니다. 설. 그래서 이제 4번째 주가 이제 3번째 그 강의 시간인데, 그때 이제 화제 안정 기준은 그때부터 이제 책이 나와서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점검 실무 행정 반은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예를 들면 점검 실무 행정 면제자분들, 점검 실무 행정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계 시공 면제자분들, 그분들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그 HRD에 그걸 검색해 갖고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일부 화재 안전 기준, 그다음에 소방관계 법령, 그다음에 점검 항목, 점검 실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화재 안전 기준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강좌로 개설이 되었어요. 오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한번 먼저 돌았고요. 그래서 점검 실무 행정에 화재 안전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오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군요. 역시 계시는데 손 안 들으시는 분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분 만약에 계시면 오후에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오후에 이제 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인강을 신청하시든지 저희가 이제 동영상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다행이네 그래도. 자, 그래서 이제 점검 실무 행정 마스터 상이 이제 점검 실무 및 점검 항목이에요. 이제 그거를 5주 동안 나가고 그 다음에 하가 아까 소방 및 건축 관계 법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5주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10주 동안 40시간을 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요. 사실 50시간은 나가야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렇게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번 내년부터는 이제 50시간씩 이제 받을 거예요. 최대 저희가 이게 50시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넉넉한 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점검 실무 행정 상 그래서 점검 실무 및 점검 항목 이 책은 지금 이 책도 한 1월 말 정도에 1월 말 정도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법령은 2월 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2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책이란 게요,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엄청난 그 수고와 이 노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사실 뭐 한두 달 만에 책이 막 몇 권씩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 우리가 책이 쭉 있어 왔고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뭐 책이 몇 권씩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화재안전기도 완전히 갈아엎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 뭐 강의하시는 분들 저기 책 쓰시는 분들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저는 이광재 원장님하고 같이 하니까 그나마 괜찮죠.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시간 꽤 걸릴 거예요. 아무리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어갈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단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가. 단기간 합격이 제일 좋잖아요. 오래 공부하고 싶으시면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말이 단기간이고 말이 쉬운 거지 사실상 이게 뭐 금방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금방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시험이었으면 이 저기 뭐야 연봉이 이렇게 높겠습니까? 그리고 합격률이 이렇게 낮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실 거죠.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 그거 먼저 심플하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뭐 워낙 설명에 뭐 암기법, 공부 방법 수두룩 빽빽하게 올려드렸어요. 사실 제가 입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또 와주신 이런 많은 또 분들을 위해서 또 열정적으로 또 제가 가이드를 드려야죠. 안내를 해드려야죠. 첫 번째 이제 수업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수업 진행 방법. 자, 우리가 점검실무행정이 주 4시간씩 10주 해서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5주 동안은
점검 실무, 점검 항목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5주는 이제 소방 관계 법령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강의 계획서 보내드린 대로 나눠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방 및 건축 관계 법령은 이게 아직 책이 안 나왔잖아요. 책이 안 나왔고, 지금 화재 안전 기준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었어 갖고 지금 여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검실무 점검 항목,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집필을 마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령을 해야 되는데, 법령이 지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이 그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그게 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됐고, 그 화재 예방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설치 유지에 대한 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가늠이 지금 안 돼요. 양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기본 소방 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법, 그 다음에 설치 유지법, 다중영업법, 그 다음에 건축법, 이렇게 크게 5개 법을 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물이랑 그런 거는 이제 예상 문제 정도만 수록하거나 그럴 거예요. 거기서 나오긴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은 데서 진짜 깔짝깔짝 나오니까 그거를 다 수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다 공부하실 거예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수업 진행 방법은 스케줄, 대략적인 스케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먼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점검, 예를 들면 점검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5주 동안 점검하고 이제 항목을 나갈 건데, 자, 항목, 그 다음에 실무, 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시간 중에 점검 항목을 예전에는 그 2시간 나가고 이거 2시간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실무를 이론으로만 나가면, 우리가 실습 기자재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저거를 실습을 못 해본다는 게 말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검 항목을 1시간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3시간을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론 2시간, 실습 1시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실습장이 우리 40명이 다 꽉꽉 들어가서 막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실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메인으로 가서 이제 그 시범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거는 그 수업 시간에는 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오픈이 계속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경종을 뽑아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자탐 설비 그거를 이제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 주경종이 울리면은 이제 이제 신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났다고 이제 신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주경종은 빼놓을 거예요. 주경종, 하여튼 그 지구경종은 빼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작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소리만 안 나고, 그러면은 부담 없이 작동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실습형이에요, 우리가? 아니죠. 실습형이 아니잖아요. 필답형이잖아요. 하지만 실습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내가 한번 이 돌려보는 거랑 안 돌려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저는 수험생 때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야 진짜 가스계 소화 설비 그 솔레노이드 밸브 빼는 거,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용기에 있는 걸 이렇게 나사돌에서 빼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못 빼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슨 물분모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그런 게 저기 거의 못 봅니다.
거의 다 여기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뭐 저기 목내 소화전 스프링이에요. 자탐이랑 이 중요한 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실습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실습을 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랑 실제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것들도 한 번씩 봐보시고 오시면 좋겠지만, 이 점검 항목은 원래 이제 2시간을 편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외운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첫 번째 시간이 이 점검 항목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과, 우리 책에도 있지만 화재 안전 기준과 비교해 가지고 이 점검 항목이 어떤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점검 항목이냐, 제가 1대1로 다 비교를 해놨죠. 예? 예, 다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점검 항목 암기법에 대해서 1시간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재 안전 기준 이미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후에 공부하실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점검 항목이 거의 화재 안전 기준을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점검 항목을 딱 읽어보면, 아, 이거 그 내용이지? 이게 다 압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신 분들은 공부량이 좀 부족하시거나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저는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물론 하면야 한 번 더 화재 안전 기준 복습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죠. 예. 근데 이거는 50시간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예. 국비로 50시간 될 때, 지금 40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 책 한번 봐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 계신가? 몇 쪽이에요? 예? 179가 아니고요, 107페이지죠. 107페이지. 자, 이 마스터 중, 점검실명령 마스터 중, 분홍색, 이 보세요. 자, 모든 점검 항목을 제가 화재 안전 기준하고 다 비교를 해놨어요. 예, 다만 이게 화재 안전 기준 예전 걸로 작년 책이니까 예전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좀 바뀐 거하고 95% 이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 지금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새로 이제 완전히 제정이 돼서 공포된 거랑 몇 프로? 95% 이상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봐도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화재 안전 기준 이거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일단 이해 용도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굳이 수업 나갈 필요 없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예. 제가 이 진도표 올려드렸죠. 점검 항목 문제 1번부터 36번. 그러면 1번 문제부터 36번까지의 문제가 뭔지를 보시고 그 화재 안전 기준표를 한번 훑어보세요. 아, 설치 높이 적합 여부? 아, 그럼 1.5m 이하 높이, 이게 높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오시라는 거죠. 뭐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15분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조금 중점을 둔다 이거죠. 실무에. 근데 실무가 요즘에 잘 안 나오죠. 예.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소홀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요번에 점검 항목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막 점검 항목만 막 디립당하고 막 다른 것들은 막 소홀하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실무에 이 점검 항목 이것도 디립다 외울 거 이게 압도적으로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알죠? 아시죠? 예? 암기라는 게 금방 됩니까? 예. 암기라는 게 그냥 1시간 하면은 이게 그냥 뚝딱 외워져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아, 야, 그 박구선 원장님 뭐 암기법 뭐 기가 막히더라, 뭐 이광재 원장님 암기법 기가 막히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예,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합격이 100이라고 하면 그건 5%예요. 암기법은 95%가 뭐냐? 본인의 노력이에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 합격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거나 못하거나.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수업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많은 비중을 두느냐,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해서, 다른 것보다 중요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도 필답형이긴 하지만 실제 내가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것도 시간 투자를 해서 어차피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 점검 항목이나 화제 안정 기준 법령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실무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도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내 말대로 쓰면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이 점검 실물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씩.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냥 대충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실무라는 것이 뭐 법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실무책을 뭐 시중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조금씩 다 표현이 다릅니다. 방법, 순서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점검실무행정 이 실무책을 만들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집대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책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 시간만 낭비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좀 이따가 올해 합격하신 분 이종환 관리사님, 그분 제가 이제 인터뷰한 거, 합격자 모임 때 그 얘기 말씀하신 거, 그거를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그분도 그 말씀하셨어요. 믿고 따라오시라고.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 5주는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은 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실 5주 안에 나갈 수 있는 분량이 사실 아닙니다. 5주, 우리 밴드스터디 이광재 원장님도 8주 하세요. 8주 하십니다. 8주에서 10주는 나가야 돼요. 이제 5주를 나간단 말이죠. 자, 5주를 나갑니다. 그래서 법령은 이거 원문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암기법을 이제 입혀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하여튼 5주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짚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 이 5주 나갈 때, 요때는 이 4시간을 요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한다 그랬고, 요 법령은 4시간 통째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1교시에서 3교시까지는 이제 법령 원문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교시는 암기법이에요. 법령 암기법을 마지막 시간에 쭉 나가는 거예요. 암기법 나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핸드북,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터 핸드북 해갖고 이제 야심차게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걸 통합을 하면서 그걸 별도의 책으로 출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하게 됐고, 하지만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시거나 저 욕하지 마시고 자, 암기법, 자, 핸드북을 만들어서 제가 드릴 건데, 책이 아닌, 죄송하지만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자, PDF 파일로 드릴 건데, 자, 오히려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PDF 파일을 만들어서 드릴 텐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PDF 파일이 제가 핸드북 PDF 파일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냐면 오늘도 갖고 왔는데, 자 A4지 가로로 해가지고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이거를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10문제 20문제니까 일주일에 20문제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4-5문제 정도씩 암기해 나가는 거를 제가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장 정도 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를 딱 이게 프린트를 하고 여기를 딱 잘라요. 10장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거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여기 뭐를 이렇게 찝어요. 예, 찝든지 아니 뭐 이제 찝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이제 계속 매주 나오니까. 예, 찝어요.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10주 동안 쭉 모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표 3개 이상만 제가 문제로 만든 거예요. 자, 별표 3개 이상. 별표가 하나부터 5개까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하나부터 5개. 별표 하나는, 자, 별표 하나는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자, 별표 하나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나온 기출문제 플러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자, 별표 2. 최근 10년 이내 문제입니다. 기출 플러스 조금 중요한 문제. 좀 중요한 문제. 이거는 안 중요한 문제. 별로 안 중요한 문제. 좀 중요한 문제. 자, 별표 3개. 이제부터 별표 3개부터 별표 5개까지. 자, 요거는 1회부터 10회차 기출문제, 그리고 미기출 중요 문제, 이게 별표 3개부터 5개예요. 자, 이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별표 3개에서 별표 5개까지가 95% 이상 나왔습니다. 이 시험에요. 네. 실제 시험에 22회예요. 근데 매번 이제 그럴 순 없겠죠. 조금 수월하게 나왔잖아요.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런 데서 나와요. 요번에도 요런 데서 몇 문제 출제가 됐었죠. 자, 이거는 자, 화제안전 기준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200문제 정도 돼요. 이게 한 200문제 정도 돼요. 이거는 합격을 위한 필수 암기 내용이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냥 죽었다 깨나도 200문제. 이거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시험에서는 요거까지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올해같이 좀 수월한 시험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우선순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게 이거 보세요. 화제안전 기준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제안전 기준으로 뭐 저기 점거 항목이랑 법령도 비슷한 분량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루에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사실 하루에 4문제 5문제 생짜로 외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면서요. 좀 만만해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누적되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우리 저기 화제안전기준 수강생분들, 예? 느끼셨죠? 예. 매일매일 하는 거, 구주구주 하는 거 한 번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밀립니다. 예? 절대 밀리지 마세요. 안 밀릴 수 있어요. 안 밀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 장에 지금 2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0문제 맞잖아요. 20문제. 그럼 이게 전면 인쇄란 말이죠. 그럼 뒤에는 비어 있어요. 양면 인쇄를 하지 마시고 전면 인쇄, 단면 인쇄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10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딱 묶잖아요. 그럼 뒤에가 비어 있어요. 자, 이 용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10조까지 쫙 끝났어. 그러면 이제 200문제가 쫙 모이죠. 예? 200문제를 일단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문제를 마스터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뒤에다 본인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암기장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암기장을. 아주 중요한 메인, 핵심 키 문제, 중요한 문제, 엑기스 문제, 이거는 제가 딱 인설해서 드리고,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이거는 3순위나 안 해도 되는, 이것까지는 제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이것도 버거워요. 이것까지 하면 300문제예요 300문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순위로, 그 다음에 난 이거 다 했다, 난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나는 진짜 나는 뭐 이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난 시간 남아돌아, 이게 뭐예요? 최근 5년에서도 나와요 가끔씩.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뭔지 아시는 분? 예를 들면 이제 올해가 23회잖아요. 왜 안 나와? 23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몇 회차 것까지 나왔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 분. 예를 들면 23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자, 맞춰보세요. 몇 회께 나왔다. 누구십니까? 22회 아닙니다. 22회 전회차가 나온 역사는 없어요. 21회입니다. 전전회차 22회가 전회차고 21회가 전전회차죠. 이거 나온 역사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총 22회차 중에 한 회차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적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 100문제 하실 거예요? 22회차 중에 딱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하실 거예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요. 쉬운 회차 때는 이것만 해도 문제 없어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암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꼼짝꼼짝 꼬물락꼬물락 해가지고 만들어서 떼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 문제 200문제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화재 안전 기준 요 정도, 점검 항목 요 정도, 법령 요 정도, 요것만 합치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것만 그냥 달달달달 하면 거의 합격 수준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시험은 그냥 합격이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자, 공부 방법 이거 얘기하자면 뭐 그냥 밤샐 수 있는데 밤새면 돼야 안 되잖아요. 핵심 말씀드릴게요.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일단 암기법이 중요하다. 암기법 없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 예전에는 뭐 암기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해서 쓰니까 되죠. 그리고 그 초창기 때는 뭐 몇 문제 그 양이 또 초창기니까. 근데 지금은 하여튼 그런 게 안 됩니다. 자, 암기법. 자, 첫 번째 암기법. 아까 말씀드렸죠? 5%야 이거. 5%. 95%는 뭐라고요? 본인의 노력이에요. 본인의 노력이에요. 암기법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고 오셨으면은 큰 착오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95%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시간 투자 노력이에요. 이거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무리
이 좋은 효과적인 암기 공부 방법, 암기법 있더라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아유 뭐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뭐가 안 된다? 실천이 안 된다. 실천하세요. 자,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국비 과정도 이제 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광고 올렸죠. 스파르타식 스파르타식 박호선장 스파르타식. 아 그냥 두들겨 펜스는 없고 아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과격하네. 예, 저기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예. 매주 시험 볼 거예요. 예. 시험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예.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국비 이제 신청하셨으니까 안 나오면 하여튼 서로 마이너스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지원금 줄어들고 우리도 줄어들어요. 그 저 부장님 말씀하셨죠. 출석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원 위해서도 예? 출석 웬만하면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나오시다가 만약에 포기했다, 중도 포기했다, 저희도 타격이 엄청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성신성의껏 지도를 잘해드릴 테니까 예? 결석하지 마시고 아 지각하면 뭐 지각이야 뭐 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한도가 있잖아요. 하여튼 국비 아닐 때는 아유 그냥 오늘 좀 쉬자 뭐 동영상도 올려드린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건 뭐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아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본다는 거지. 시험. 예, 시험. 근데 시험만 보고 끝이냐? 예. 아 이거 국비 과정이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막말로 예, 좀 과격한 표현으로 조사 들어옵니다. 조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 들어와요. 이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국비 과정 아닐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시험만 보고 그냥 땡이었었어요. 예, 시험만 보고. 근데 시험 보면요, 시험 보고서요 제가 채점 진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채점 모의고사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규 과정에서 채점해야 돼요. 채점 해가지고 진짜 점수 나오잖아요. 아 저 구라가 아니라 아니 과장된 게 아니라 아 점수 나오면요 그 여러분들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예. 아, 여러분들 진짜 나머지 공부해서 제 시험 보셔야 됩니다. 예? 아, 싫으시면은 안 나오셔도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좀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강의 듣고 그냥 독서실 가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것도 좋은데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 상당히 큰 자극자가 됩니다. 시험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시험 그 자극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선생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고 그걸로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재시험도 봐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 되네. 아, 여러분들 국비라 뭐 이렇게 까다롭고 뭐 하는 게 많아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나갈 거잖아요. 예. 시험을 오늘 바로 보는 게 아니죠. 그게 좀 너무했죠, 그죠? 예, 사전 평가야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오늘 시험 이제 쭉 나가는 거를 시험 언제 볼 거냐면 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수업 시간 안 봅니다. 수업 시간 수업 나가야죠. 예.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도 아닌데 시험 봤다가 이제 막 민원 또 들어갑니다. 예? 수업 시간 수업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고 이제 출결사를 딱 한 다음에 예? 예, 집에 도망가지 마시고 예, 도망가지 마세요. 시험 볼 거예요. 예, 10분 정도 볼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그 테스트를 볼 거예요. 예. 10문제씩 이렇게 하면 저 채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거는 간이 모의고사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간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저도 힘들고 우리 저기 수강생들도 힘들잖아요. 1시간씩 시험 보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열정적으로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빨리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예? 열정적으로 열심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영상 틀어드릴 텐데 이종환 관리사님, 예? 그분 연세 65세세요. 65세. 예?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 보면은 하여튼 뭐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볼 건데 그렇게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오늘 딱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습 관리 하는 거를 간단히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쉴게요. 자, 이제 밴드라는 걸 활용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밴드 스터디랑은 헷갈리지 마세요. 밴드 스터디는 이제 이강재 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하여튼 아예 그냥 사업자 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제 사업자가 있는 거고, 이강재 원장님께서 메인 강사님으로서 그걸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모의고사반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실제 강의는 이제 이강재 원장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원이 오프라인 학원 강의로 진행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하지만은, 이제 학습 관리는 이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밴드 아시죠? 밴드에 여러분들을 모두 다 초대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초대 이미 되어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자, 거기서 뭘 할 거냐, 일단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강의를. 그래서 복습하실 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뭡니까 하면 제가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우리 또 주중에 사실 오프라인 학원의 단점이 뭐냐, 토요일 일요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주중에는 그냥 띵가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좀 풀어집니다. 저희는 그거를 보완했어요. 뭐냐, 밴드로 그냥 제가 맨날 그냥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그게 뭐냐면 일일 공부, 일일 테스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나간 그 공부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 나갔던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저번에는 저녁에도 올려드리는, 하여튼 기본은 아침 8시에 딱 오늘 공부 분량을 딱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나갔던 내용으로. 자, 아까 20문제라고 그랬죠. 20문제. 이 20문제를 자 4등분을 할 거예요. 왜 4등분을 하냐, 월, 화, 수, 목 4등분을 해서 하루에 5문제씩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은 뭐냐, 월, 화, 수, 목. 왜 금요일은 남지? 금요일은 전체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복습하는 거. 그래서 월, 화, 수, 목 5문제씩 20문제 나가죠. 그럼 그 주 진도 빼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은 이제 전체 복습을 하는 거. 왜? 토요일 날 시험 봐야 되니까. 그죠? 토요일 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오전 8시에 5문제를 저 사진으로 PDF 파일 사진으로 해서 5문제 딱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중에 그날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회사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들 짬 시간을 엄청나게, 어우 덥다, 죄송합니다. 꺼야 되겠다. 21도로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짬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짬 시간. 전 오리엔테이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하더라도 할 거예요. 자, 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직장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 직장인들 기준으로 해서 5시간 해야 돼요. 2년 동안. 그래야지 합격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만 올인해서 하시는 분은 1년도 가능해요. 이제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쉽지 않죠. 여건이. 하루 5시간씩 2년은 꼭 빡 해야지 합격할까 말까. 이것도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험이 그 정도 어려운 거 다 아시죠? 다 알고 오시는 거죠? 그거 몰랐어요. 나 그만할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다 알아보시고 뭐 그러고 오신 분들이라 다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직장 딱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딱 퇴근해가지고 씻고 5시간 딱 앉아서 5시간 할 수 있어요?
안 나옵니다. 시간이 6시 퇴근된다고 해서 7시까지 집에 가고 7시에서 밥 8시까지 먹고 뭐 시간하면 9시잖아요. 예? 9시에서 5시까지면 새벽 2시까지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벽 2시까지 하실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하고 아침에 또 6시 7시 일어나실 거예요? 예? 그걸 2년 동안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 그 저기 뭐냐 쓰러질 수 있어요. 저 뭐냐 예? 과로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11시에는 충분히 주무셔갖고요. 예, 최소 수면 시간은 7시간 7시간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건강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해지시면 안 돼요. 4시간 이렇게 자는 거는요 진짜 고3 애들이 진짜 뭐 한두 달 남겨두고 막 그렇게 이제 벼락치기로 하는 거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잘하는 애들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예. 나는 뭐 잠을 못 자도 나는 거뜬해. 나는 몸이 뭐 한 4시간씩 자도 뭐 1년 2년 이렇게 해도 나는 뭐 이상이 전혀 없어. 그런 분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 5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5시간 어떻게 채우냐? 자, 8시부터 공부한다고 해보죠. 그럼 3시간이에요. 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3시간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나머지 2시간은 뭐냐? 어디요? 어디지? 네, 3시간. 나머지 2시간 뭐예요? 뭐예요 이거? 짜투리 시간이에요. 짜투리 시간. 점심시간에 뭐 하세요? 예? 출퇴근 시간에 뭐 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물론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로 운전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저번에 그 운전하다가 음성 파일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여튼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짜투리 시간, 출퇴근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시간에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보시죠. 예? 인터넷 기사 요즘에 어떻게 됐나, 물론 그런 것도 보셔야 되죠. 짜투리 시간.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3처럼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잠을 줄여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예? 물론 고3도 다 똑같은 고3을 땡땡이 치고 이제 공부 안 하는 고3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고3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고3은. 여러분들 단어장 가지고 다니면서 예? 하셨죠? 안 하셨나? 예? 영어 단어장 수시로 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점심 빨리 먹고 막 단어장 보고, 화장 저기 암기장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고 놀 때 저기 어디야? 영등포역에서 걸어올 때 15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좀 멀어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이제 한 1, 2년 후에 여기 신안산선 뚫려가지고 이제 5분만 옵니다. 네. 그 전에 다 합격을 하시겠지만 자, 5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우리 하자안전기반 들으신 분들, 일주일에 20문제 이거 5분 만에 복습할 수 있죠? 5분 만에 복습할 수 있어요. 5분 만에 복습 제가 시켜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50번을 반복해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맞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자안전기준반 제가 그 얘기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다. 예. 맞죠? 예. 일주일에 50번 반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보시 5분씩요. 5분씩 10번 들으면은 5분씩 하루에 2번씩 들어도 반복해도 몇 번이에요? 10번이잖아요. 10번 넘잖아요. 하루에 2번씩 5일 하면 10번이잖아요. 어떤 분 50번 들었어요. 그냥 수시로 듣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음성 파일 만들어 드릴 텐데, 근데 자기 목소리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네? 그런데 그거 귀찮다.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나는 내 목소리로 한번 해볼래?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기본 서비스로 제 육성으로 녹음해서 드릴 거예요. 그게 원문 전체를 녹음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비효과적입니다. 암기법만 딱 이 20개에 대한 암기법만 송수구 설치 기준 뭐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이렇게 갖고 20개가 5분이면 녹음이 돼요. 그걸 계속 듣고 다니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거 합격자분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이종환 관리사님 65세 되시는 분, 그분 이제 좀 이따 제가 영상 틀어드릴 텐데, 그분은 자기가 육성으로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고 다녔대요. 계속 듣기만 해도 암기가 되는 거, 듣기만 해도요. 아셨어요? 이 쓰는 것도 이제 필요하죠. 일단은 첫 번째 암기법을 그냥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뭐에 대한 암기법 바로 탁탁탁탁 튀어나오게.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셨어요? 이게 저절로 된다고 안 했죠? 뭐 설치 기준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일단 그거. 두 번째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키워드가 생각나요. 그래서 키두문 암기법이에요. 자, 키두문 암기법이 왜 키두문 암기법이냐? 두문 암기법 뭐 많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앞글자 따면은 그냥 두문, 말머리의 앞글자, 문장의 앞글자, 수신기 설치 기준의 앞글자 수로 시작되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5개인가 6개가 돼요.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 앞글자 그 문장의 앞글자 따잖아요. 오수한다는 얘기 있어요. 오수. 예? 수가 5개야. 5개인가 6개인가. 우스갯소리인데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 문장 앞대가리 따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이 반복하시고 노력해서 예전에 많이 하셨죠. 합격하셨죠. 그렇게 합격 못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뭐냐?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 그 문장 전체는 자동으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키두문 암기자예요. 키두문 암기법. 그래서 암기법이 생각이 나고 그 암기법에 각각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 일단 50%는 50점은 10점 중에 5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50%는 일단 외웠다고 봐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10주라는 과정이 엄청나게 그 짧은 기간입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갔죠? 금방 갑니다. 이게 한참 남은 것 같지만 금방 가요. 자, 짧은데 양이 최소 200문제라고 했죠? 예? 우리 점검 항목반도 점검 항목이랑 법령이 한 200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화자안전 기준 한 200문제 정도, 이 별 3개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5문제씩 해서 200문제를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냐? 예? 원문 전체를 완전히 다 복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거는 올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5시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 암기법, 뭐에 대한 암기법 바로 탁탁탁탁 튀어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암기법의 키워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만 잘하면 성공. 이번 10주 기간에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다른 학원 가보세요. 이런 암기법을 지도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 다른 학원은 그냥 10주 그냥 설명만 듣고 그냥 그 이후부터 암기하는 거는 본인이 암기하든 말든 우리는 수업 매주 진행하면서 그거를 딱딱딱딱 짚어드린단 말이에요. 스파르타식으로 한단 말이죠. 스파르타식으로 하는데 못 쫓아오시면 제가 쫓아오실 수 있을 정도로 해드릴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여튼 암기법 키워드 그것만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면 성공이다. 일단 그걸 첫 번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을 붙여 나가야 되죠. 그거는 언제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작년에 예비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해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실제 진도별 모의고사 하기 전에 그 단연간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근데 실제 보니까 맞더라고요.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딜레마에 있어요. 뭐냐?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려면,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80점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전범위. 근데 그 정도 수준 되려면은 뭐 한 번에 그렇게 됩니까?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본 강의 듣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뭘 했었냐면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걸 했어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고 전범위 모의고사 바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거 설명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체 범위를 8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범위를 8등분 한 거예요. 8등분. 그러면은 그주 이렇게 8등분 한 거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많아요. 직장인 분들에게서 기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를 그 주에 보는 건데, 이거는 이 20문제는 뭐예요? 지금 점검 항목, 법령, 화제 안전 기준 합치면 몇 문제가 되는 거예요? 60문제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60문제 정도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랜덤으로 그 60문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난 아니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좀 하신 분들은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60문제씩 한 8주, 막 6, 70문제씩 8주를 나가는 거란 말이죠. 진도 모의고사가. 네? 그런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들어가면 600문제에서 랜덤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범위가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한 8배에서 10배가 늘어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점수가 뚝 떨어져요. 당연하겠죠. 그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전범위 모의고사를 전체 범위에서 랜덤으로 내는 거야. 갑자기 8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수가 뚝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죠. 반복을 하시면. 다른 학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진도 누적 모의고사라는 걸 이제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뭐냐? 자, 전범위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다. 전범위에서 잘 나오면 뭐가 잘 나와야 되냐? 진도별 모의고사 그주 것도 잘 안 나오면 당연히 전모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전모 그주 거는 잘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쉽잖아요. 근데 전범위 넘어가니까 점수가 뚝 떨어지더라. 갑자기 8배가 늘어나니까 이거 맹점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올해 시스템을 구축을 했냐, 이거 우리 학원이 최초입니다. 다른 학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과정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 과정을 넣을 수 있는 그 개수도 안 돼요. 이게 그 신규 학원은 10개 과정만 넣을 수 있어요. 10개 과정. 자,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년에 예비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자, 진도별 모의고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범위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개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합격을 위해서 진도 누적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주 거를 잘 해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전범위로 넘어가면 8배로 튀기 때문에 부담이 하고 오고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진도 누적 모의고사라는 게 뭐냐? 첫째 주에 우리 진모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첫째 주는 딱 그것만 봅니다. 진도 누적 둘째 주는 1주차랑 2주차랑 그 범위에서 내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죠. 3주차 1, 2주차까지 포함해서 누적 4, 5, 6, 7, 8 마지막 8주가
드디어 전체 범위를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그 실력이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그 수준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이상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암기 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들쑥날쑥 할 때도 있죠.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 중에 최초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는 이 점검실명정, 그 다음에 오후 화제안전교직 같이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양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10주 동안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모든 범위를 다 나가는 거예요. 2차 시험에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본 600문제라는 거죠. 별표 3개 이상이. 그죠? 여러분 10주 만에 600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제안전 암기법하고 키두문 키워드만 해도 성공이다.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10주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도 모의고사 나가고 8주, 그 다음에 진도 누적 모의고사 나가고 8주, 그 다음에 전범위 8주 나간다고 그랬죠. 그거를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난 합격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처음 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좀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직장인들 기준으로 해서 2년 잡으셔야 된다 그랬죠. 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제시드리는 이 방법으로 따라가시면 1년 안에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평균적인 통계가 있고 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좋은 건 상관없습니다. 머리 좋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엉덩이가 좋아야 돼요. 엉덩이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투자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1년 만에 합격하는 거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가능은 합니다. 쉽지는 않아서 그렇죠. 쉽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처음 준비하신 분들,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최소 2년 이상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뭐 힘드니까 그냥 올해는 그냥 대충 강의만 듣고 그냥 원장님 그냥 눈치 보면서 슬슬 좀 하다가 내년에 그냥 빡세게 좀 해야겠다. 올해 1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그런 나약한 생각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내가 극복하고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는 만들겠다. 이런 열심과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적인 내가 시간 투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이거 뭐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자, 어느 정도 열심히 뭐 꼭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음가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랑 13회 같이 합격했던 이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이제 고향 선배인데 그 선배가 공부를 잘 안 하신 분이세요. 뭐 못했다고는 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뭐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제 공고 뭐 이런 것도 뭐 공부 또 잘하시는 분도 가시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이 선배 말로는 뭐 공부를 이제 안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공고 이제 나오시고 이제 전문대 나오셨나 이제 그러셨는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13회 합격을 같이 하셨고 저랑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디 학원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렇고 지금 뭐 없어진 학원인데, 와 지금 다 녹화되고 있죠? 그분이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데 이 고향 선배니까 물어봐요. 선배님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머리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좋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재 기준 코팅을 딱 에어일고 코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코팅을 딱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놨다,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벽에다 그냥 잔뜩 코팅하고 딱 붙여놓고 샤워하면서 보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그 샤워하는 순간도 그거 하나 외우려고,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막말로 속된 말로 살짝 미쳐야 된다 뭐 그 우스갯소리로 자나깨나 뭐 저기 그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나깨나 뭔 생각? 화산전 기준 생각? 자나깨나 점검 항목 생각? 자나깨나 소방 관계 법령 생각? 여러분들 이게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 제가 계속 이동환 관리사님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따가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야, 자기 전에 자장가를 음성 파일을 딱 틀어놓고 자장가 그 들으면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장가처럼. 여러분들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3% 정도 평균. 100명 중에 97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97명처럼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듣고 이제 집에 가시는 분 계신 거 아니야? 저기.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빡센 시험이었어? 박호 선생님 너무 빡세네. 이제 빡센 게 아니에요. 다른 학원이 제대로 지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지도를 해야죠. 제가 뭐 다른 학원 욕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학원 또 다니시는 분들 가서 박호 선생님 막 다른 학원 욕하더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안 하면 그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질문 받으면 이거 오늘 밤새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인데 2시간 하는 게 처음이네. 아무리 박호순 원장이 앞에서 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세요 아무리 앞에서 제가 떠들어대도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이 한마디 하면 그게 100배 낫습니다. 한마디 하신 거 들으면 100배 낫습니다. 왜 안 나와? 자, 10분입니다. 이게 10분짜리예요. 10분이면 50분이죠. 50분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할게요. 아셨죠? 질문은 10분 휴식하실 때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 쉬지 않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도 여기 계속 서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좀 이상한 원장이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학원, 저도 학원에 다녀봤죠. 쉬는 시간만 되면은 어디 사라져. 질문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장실에 찾아가가지고 막 질문하잖아요. 원장님은 뭐 하고 있냐?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네. 수업 준비 미리미리 하셔야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봐가지고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수험생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하는지 완벽하게는 다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시행착오를 겪거나 그런 저기 뭐냐 그런 거는 또 이제 겪고 싶게 하지 않는 게, 않고 싶은 게 제 이제 바람인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저기 허리 부러져가지고 저기 허리 저기 디스크 다쳐가지고 저기 뭐냐 라꾸라꾸 침대 그 하루 누워 있었죠? 네, 하루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누워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아셨어요? 질문하셔야지 빨리 합격합니다. 질문 안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저도 저 관리사 공부 처음 할 때 뭘 알아야지 질문하지. 질문할 게 없어요. 처음 준비하시면 질문할 게 없어요. 제가 뭐 질문 안 한다고 뭐 저기 뭐 이게 나무라는 거 아니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쪽팔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 창피하다 그럼 밴드에서 물어보세요. 댓글로 물어보세요. 또는 수업 끝나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 전화번호 아세요? 실장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밤 12시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예? 진짜 12시에 전화하시는 거 아니죠? 하셔도 돼요. 나는 이거 해결 안 되면 잠을 못 자겠다. 잠 주무셔야죠. 전화하세요. 예? 진짜입니다. 진심이에요. 자, 그래서 10분 동안 요거 보시고 10분 동안 휴식하시면서 질문하실 분, 예를 들면 공부 방법 10분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10분 동안 쉬는 시간마다 있을 테니까 뭐 공부 방법,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예요? 질문하십시오. 뭐 40명이 한꺼번에 막 질문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질문하시고, 나중에 선생님 뭐 질문하시느라 너무 정신이 없으시네, 나중에 전화를 드려야겠다,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저 우지훈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합격자 모임 때 있었던 그 합격자 분들의 이제 소감 및 나 공부는 이렇게 했다, 그거 이제 영상인데 아직 조금 안 좋네. 이제 캠코더가 이제 고성능 캠코더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일단 소리가 중요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서 딱 진짜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그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쪽에서 44명이 합격했는데 역대급이죠. 40몇 프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광재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뭐 모의고사 출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광재 원장님 이제 밴드 스터디가 우리가 역사가 6년 됐어요. 6년 됐어요. 우리 학원은 2년. 그러니까 새내기 학원인 거예요. 새내기 학원이에요. 자, 역사 깊은 학원 얼마나 많습니까? 몇 수십 년. 예? 저희는 2년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1년 만에 합격하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이제 합격자가 막 이제 배출이 되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밴드 스터디는 6년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우리 박호순 학원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 한 요 분만이 다가 아니에요. 합격자 모임에 못 오신 분도 많죠. 30분 오셨었거든요. 74분 중에. 그 중에 인터뷰를 하신 분도 저 몇 명 안 되시고. 자, 그래서 서두가 길었고 요거 10분이니까 요거 보시고 요 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 모의고사 90점 이하로 나온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진짜 놀라울 정도 이분 진짜 항상 저기 끝에 앉으시는 분이신데 저는 제암기법으로 공부하신지 몰랐어. 그것도 몰랐어요. 뛰어나신 분이 오셨네. 나중에 합격을 제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예? 이분하고 요 다음 요분은 연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0대 한 정도 되신 것 같고 요 다음 분이 이제 65세 되신 이종환 관리사님. 예? 잘 보십시오. 작년도에 사실 야심차게 관리사를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한 달 정도 하다가 사실 포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암기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암기법에 대해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암기법이 다 있더라고요. 기억의 궁전 이런 암기법도 있고 해서 거의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찾던 중에 우리 박호수 원장님이 유튜브에 암기법에 대해서 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다 해갖고 이제 저희 학원에 등록했는데 이번에 172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80분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암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해주는 학원이 없고 그래서 두 분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호순 원장님과 이광재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아쉽게 떨어지신 시험 보신 분들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박호순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했습니다. 예. 두음 법칙 그냥 따라 했고, 그냥 매일매일 숙제 내주는 거 그냥 따라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박호순 원장님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을 우리 박호순 원장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8년 65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기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 기계가 아니라 일반 기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수도 쪽 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감리는 좀 시간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준공까지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여태까지 시험 보고 일주일 놀고 바로 관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따라다니고 또 나머지 시간은 제가 기술사를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좀 1회 독을 했는데, 한번 이제 독을 했는데, 한번 봐보려고요. 나이든 많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좀, 아까 이광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는,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우리 원장님이 박호순 원장님, 저는 이광재 원장님은 스토리 암기법이고 박호순 원장님은 두음 법칙이거든요. 사실 그거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길게 외우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호순 원장님 거를 택해서 두음
법칙을 외웠거든요. 그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육성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두음 법칙이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저 박호순 원장님 나와 있는 그대로 전과 항목도 똑같이요. 99% 저는 똑같이 외웠습니다. 그거. 그래갖고서 그걸 제 육성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육성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암기력이 좋대요. 저는 암기 잘 되는 책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너무 안 돼서. 예.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비법들이 나와 있는 책들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외워봤더니 자기 육성으로 외우는 게 제일 잘 된대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원장님 거를, 박호선 원장님 거를 두음 법칙을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해서 차를 타면 무조건 나오게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오게끔, 뭐 노래 이런 거 뭐 안 하고요. 바로 그냥 그 제가 암기했던 육성 암기법을 전공 항목까지 화재 안전 기준, 그다음에 소방법, 그다음에 이제 점검 항목까지 다 이제 그렇게 제 육성으로 암기했고, 또 밤에 잘 때 집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집에 잘 때 그걸 이제 자장가로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집에 일단 TV 안 봤고요. 예.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밴드 스터디에서 원장님이 이제 그 전날 내준 시험,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나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가면 계속 쪽지 시험을 보는데,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거는 책을 보고 뺏겨서라도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여기 이제 직접 올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리고, 제가 예비 진모하고 진모 그다음에 전모까지 해서 26주를 그렇죠? 26주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숙제 내주는 거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는 숙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제 내듯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숙제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숙제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26주 동안을. 그리고 토요일날 또 한 번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시험을 보고 일요일날 아침에 도서관에 일찍 가서 그걸 다시 썼습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본 거 말고 제가 뭔가 저는 완벽하게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려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완벽하게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 50명 뽑는다면 그 사람을 뽑겠죠. 토시 하나 안 틀린 사람을 뽑겠죠. 많이 10개 뽑으면 뭐 대충 써도 맞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50명 안에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완벽하게 그거를 복원을 하려고, 책 그대로 법이니까요. 우리 이제 법이니까 완벽하게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시라도 틀린 거 있으면 일요일 날 아침에 도서관에 조용하게 가서 다시 써보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많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원장님은 이제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하시라는데 저는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냥 쓰면서 했고요. 눈 감고 한 줄 문제만 보고 머릿속으로 두 문자가 생각이 나니까, 두 문자는 당연히 그거는 계속 암기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틀거나 뭐 시간 있을 때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의심이 될지 몰라도 하시다 보면 그냥 문제만 보면 그냥 두 문자는 자동으로 나와요. 1초 안에 나와요. 1초만. 예, 그냥 자동으로 쫙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끼워 맞추는 건데, 그것도 이제 계속 시험 보시면서 매주 이제 시험 보니까 매일 또 숙제를 올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써집니다.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지더라고요. 몇 조 몇 항까지는 저는 못 썼습니다. 그거는 못 외웠는데, 그냥
그 문장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술술술술 써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냥 좀. 예. 그 정도로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전업으로 공부하는 사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짬나는 시간은 최대한도로 아꼈습니다. 짬나는 시간. 점심시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좀 감리하고 있다는 시간은 좀 났어요. 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원장님이 아침에 이게 그 숙제를 올려주면 그 인터넷에 띄워놓고 이제 그 또 외우고 눈 감고 외우고 또 점심시간에는 이제 책 보고 외우고 업무 시간에는 책을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서 책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띄워놓고 보고 또 점심시간엔 책 펴놓고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 8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하고 점심 1시간 점심 빨리 먹고 와서 하여간 30분이든 뭐 10분이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나서는 도서관에 갈 상황이 그때는 이제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집에서 이제 11시까지 공부했고요. 예. 또 토요일 일요일은 도시락을 2개 싸갔습니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도시락 2개 싸달라 그래갖고 2개 싸갔습니다. 싸가서 점심 거기서 먹고, 왜냐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왔다 갔다 뭐 식당에 왔다 갔다 하려면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도시락을 집사람한테 2개 싸달라 그래서 도서관 문 열 때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 딱 열으면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나가라면 그때 나왔습니다. 그냥 나가라면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기서 밥 먹고 하루 종일 그냥 토요일, 일요일 또 휴가 기간 뭐 하여간 뭐 시간만 나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 저보다 다 뭐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예.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는 거 그거 저한테 많이 넣습니다. 진짜 믿고 끝까지 그냥 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숙제하라 하면 숙제하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저 같은 이제 좀 늦깎이 수험생도 하는데, 예, 우리 저보다 어린 분들 용기 내시고요.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간절함을 가지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 시간 줄이시고 쓸데없는 시간, TV 보는 시간, 전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휴대폰 보는 거 그런 거 저 안 봤습니다. 예, TV 일체를 안 봤어요. 예, 무조건 눈만 뜨면 공부했고 눈만 뜨면 잘 때 자전거로다가 두음법칙 그냥 자전거로 들면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공부만 생각하고 다른 거 일체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아마 이 관리사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분 롤 모델로 삼으십시오. 진짜 전 강추드립니다. 롤 모델. 직장인이죠. 연세 많으시죠. 거기에다가 우리 학원 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이분도 한 2, 3년 하셨어요. 예. 하신 분인데 진짜 이분은 첫 해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진짜 암기는 진짜 문제가 없었어요. 점검 실무 80점이 넘었어요. 첫 해에. 설계 시공에서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재현 설비 30점짜리 재현 문제 나온 게 첫 번째 문제 틀리면 다 나가리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틀려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한스럽더라고요. 저도 첫 해 그때 나왔으면 더 대박 났을 텐데, 야 정말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물론 그 실수 줄이는 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암기 부분은 전혀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제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이분 딱 들으시고 느끼시는 거 느끼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